내년 시합 계획 어떻게 되십니까? 내년 시합 계획이 일단 제가 1월에 눈하고 코 성형 협찬을 받을 것 같습니다. 눈하고 코 성형 협찬을 받아서 그 회복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일정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그 성형 협찬 받는 게 안 된다 그러면은 한 5월쯤에 바로 나갈 것 같고, 5월 26일에 아시아 챔피언십이라는 그 IFBB 프로 카드 주는 그 시합이 열리는데 거기 나갈 것 같은데, 성형 협찬을 받게 되면은 얘기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 저는 뭐 성형이나 이런 거 관심이 없었는데 성형외과에서 협찬을 해준다 그러면 받아야지. 이제 얼굴까지 비내줄 성형 협찬을 받으면은 지금 보니까 코 눈이거든요. 지금 현재 일단 상담을 받는 게 눈하고 코 성형인데, 코 같은 경우에는 한 2주 정도 운동 못 한대요. 강경원 여직원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그거 인스타에서 봤거든요. 저랑 되게 비슷하던데요. 저도 뭐 강경원 선수를 좋아하진 않아요. 좋아하진 않는데 상황이 저랑 똑같더라고요. 저도 이제 직원들이 퇴직금으로 저한테 소송을 했었거든요. 그 직원들이 이제 프리랜서로 일을 했었고, 퇴직금으로 소송을 걸어서 제가 소송을 이기고 변호사 비용을 청구해서 제가 변호사 비용을 받았어요. 제 사건하고 강경원 씨가 현재 있었던 그 사건이 뭐 똑같다고 보여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다른 점은 수업을 해줬다, 뭐 선수 레슨을 해서 그거를 월급에서 제하고 뭐 이런 형태를 띈 것 같은데, 근데 그걸 봤을 때는 뭐 큰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직원인데 파트너 운동 비용 지불하라는 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그것도 강제적으로. 강경원 선수의 주장은 강제가 아니었잖아요. 강경원 선수의 주장을 보니까 그 여직원이 파트너 레슨을 받겠다고 먼저 계약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적었던 것 같은데, 만약에 이제 강경원 선수가 그게 거짓말이다, 여직원은 그런 의사가 없었는데 강경원 선수가 파트너 레슨으로 돈을 깠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데, 그 여직원이 응해서 파트너 레슨을 받은 거라면 그럼 전혀 문제가 안 되죠. 그거는 여직원이 받고 싶어서 받은 거임. 옛날엔 강경원한테 엄청 신경화되어 있었어. 그러니까 지금 호르몬 컨트롤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거 팩트는 아니잖아요. 강경원 선수의 얘기로는 여직원이 받고 싶어서 받은 거다. 그러면은 우리들이 뭐라 그래요? 할 얘기가 없는 거지. 거기서 무슨 문제가 있어요? 최범주님, 잠배기 TV 강경원 사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송기은 씨랑 강경원 씨랑 그 사이에 있었던 일은 저는 전적으로 강경원 씨가 일단은 잘못한 게 맞다라고는 봐요. 정확한 전후 사정은 사실 둘만 아는 거지 우리같이 외부인은 모르잖아요. 근데 송기은 씨가 솔직히 지금 뭐 사업도 잘 되고 다 잘 되잖아, 송기은 씨 하는 게. 근데 굳이 다 잘 되고 있는 송기은 씨가 강경원 씨를 왜 저격했냐, 이걸 생각해보면 되게 단순한 거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거는 트라우마로 남아있었던 거잖아. 어렸을 때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좀 하대당하는 그런 트라우마가 남아있어서 그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시간이 지나고 본인이 성공하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저격 아닌 저격, 그게 된 건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는 강경원 씨가 처음에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냥 바로 사과했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은 그때 당시에는 강경원 씨도 전국체전에서 잘 나가는 선수였잖아. 잘 나가는 선수였으면은 솔직히 그런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은 옛날에 대보에서 잘 나가는 선수들의 갑질 이런 거 모르는 사람이 없어. 대부분 그런 갑질을 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너무 숨길라 그러기도 했고, 그걸 또 굳이 소송까지 가지고 가냐. 그러니까 그게 너무 잘못된 선택이었다고 봐요. 소송을 한 게 굉장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차라리 송기은 씨를 만나서 당시에 진짜 내가 너무 젊었고 혈기왕성했기 때문에 미안하다, 너희 부모님한테도 그렇게 한 거는 진짜 내가 사과한다, 이렇게 했으면 그냥 끝날 일인데 그걸 뭘 소송까지 가. 그러니까 그거를 너무 잘못한 거지. 정수기를 개인 비용으로 구매했다는 거짓말을 듣고 나서, 근데 그 부분도 조금 지금 정수기나 이런 부대 시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인천시설관리공단에서 온 얘기랑 강경원 씨랑 해명하는 내용이 또 달라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제나 그렇지만 한쪽의 주장을 100% 안 믿습니다. 제가 이제 소송도 당해보고 하다 보니까 한쪽의 얘기를 믿을 수가 없어. 강경원 씨가 얘기하는 거랑 송기은 씨가 얘기하는 거를 보면은 그 사이에서 약간 그레이 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수기 사용이나 이런 거, 그러니까 부대 시설 이용하는 거, 그게 실제로 이제 시설관리공단 내에 선수들이 운영하는 파트는 있었던 걸로 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물론 정확하진 않아요, 이것도. 근데 강경원 씨의 주장은 그렇다는 거죠. 강경원 씨의 말이 무조건 거짓이다라고는 저는 볼 수 없다고 봐요. 그리고 강경원 씨의 그 해명 내용 보니까 송기은 씨가 약간 부풀린 듯한 그런 내용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은데, 만약에 진짜로 그 소송 결과 그거를 오픈하면은 더 팩트 체크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는 안 했죠. 저도 그건 궁금하긴 해요. 그래서 이제 무조건 거짓이다, 그렇게 저는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체육 예능계는 당연히 그 갑질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 체육계가 옛날에는 진짜 그 도제식이었잖아요. 대보협은 더했어. 대보협 자체가 워낙 폐쇄적인 곳이다 보니까 도제식이었어요. 전부 다. 그러니까 완전히 상명하복을 해야 되고 약간 복종해야 되고 이런 느낌이 있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많았죠. 갑질 문제가. 근데 이제 송기은 씨가 진짜 대단한 게 고등부에서 그렇게 강경원 씨한테 미운 살이 막혔는데 고등부에서 성적을 냈잖아. 그러니까 그게 솔직히 대단한 거야. 송기은 씨가. 보통은 그렇게 미운 털 박히면 성적도 안 주거든. 어쨌든 실력으로 성적을 냈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송기은 씨가 고등부 때 진짜 멋있었던 그런 포인트라고 봐요. 박재현 선수한테 훈수 두고 싶은 한 가지가 있다면 시합할 때 포징? 박재현 선수한테 만약에 훈수를 둔다 그러면은 시합할 때 포징을 박재현 선수도 멋있거든요,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포징을 옛날에 아놀드가 보디빌딩 포징을 배우기 위해서 발레 가서 막 이렇게 그 발레 하는 분들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라인 같은 거 보고 그랬어요, 옛날에. 박재현 선수도 그런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몸에 예술성까지 더해지면 그러니까 진짜 레전드다. 그래서 그 포징을 좀 러프 디젤이나 아니면 숀 레이나 옛날에 그런 선수들처럼 그렇게 좀 포징을 예술적으로 잡아버린다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취미로 운동하는데 간단한 스택 추천드릴 수 있나요? 취미로 운동하시는 거면은 간단한 스택을 추천해드릴 수 있어요. 갈릭고 흑마늘 제 협찬사 여기 영상으로 넣어드릴게요. 갈릭고 흑마늘 그리고 리포데이 올인원 팩 종합 멀티비타민입니다. 한 봉지에 하루에 필요한 영양소 22가지가 들어가 있는 이 두 가지 스택 하시면은 몸 좋아질 수 있습니다. 코치님 이번에 뭔좀 내추럴 프로쇼 한다고 하는데 내추럴 프로쇼 굳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상업적인 이유 말고? 상업적인 이유가 다죠. 최범주님 시합을 여는 사람들이 왜 시합을 열어요? 돈 벌려고 여는 거 아니야. 돈 벌려고 여는 거니까 상업적인 이유가 제일 큰 겁니다. 올림픽 똑같아요. 올림픽 왜 열어요? 돈 벌려고 여는 거예요. 근데 돈 벌려고 우리가 뭔가를 할 때 여러 가지 팔죠. 돈 벌려고 할 때 팔 수 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제일 잘 팔리는 게 뭔지 알아요? 정의, 선한 영향력 이런 걸 팔 때 돈이 잘 벌려요. 사람들은 그거에 쉽게 속아 넘어가거든.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도 그렇고 뭐 내추럴 프로쇼도 그렇고 다 그거를 파는 거죠. 다 어차피 돈 벌어 먹자고 하는 거예요. 이런 뭐 보디빌딩이나 올림픽이나 프로 스포츠 그런 거를 이제 좀 관심 있게 보는 사람들, 도핑이나 이런 쪽에 관심이 있어서 다큐멘터리라든지 이제 도핑에 대해서 좀 아는 사람들은 아 저게 결국에 아 저게 그냥 쇼구나 뭐 안티도핑 외치는데 그게 결국에 쇼구나라는 거를 저희처럼 도핑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번에 바디알케미님이 영상 올렸잖아요. 도핑 테스트 없는 올림픽. 저는 굉장히 찬성합니다. 도핑 테스트 없는 올림픽이 오히려 훨씬 더 선수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도핑 테스트 있는 시합들은 안 쓴다라는 전제하에 선수들을 관리하기 때문에 오히려 건강관리가 저는 더 안 된다고 봐요. 거꾸로 도핑을 쓰는 시합은 훨씬 더 철저하게 혈액 검사라든지 이런 심장이라든지 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차라리 그게 더 안전하다는 거지, 역설적으로.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보디빌딩이나 뭐 올림픽이나 그런 시합들에서 진짜로 도핑이 없다면 그러니까 모든 선수들이 공정하게 말 그대로 파라다이스죠. 모든 선수들이 도핑을 안 하고 공정하게 시합을 뛴다면 참 좋겠지만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있잖아요. 근데 그런 파라다이스는 존재하지 않거든요. 마치 공산주의처럼. 공산주의가 모두가 똑같이 일하고 다 잘 먹고 잘 살자잖아. 근데 그런 파라다이스는 이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다고. 왜냐하면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시합 똑같아요. 개인의 이기심 때문에 결국에 도핑을 피할 방법이 있다면 거기에 수억이 걸려 있어. 게임 한 번에. 그럼 그 도핑이 피할 방법이 있다라는 전제하에 그 도핑을 안 할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냐는 거야. 없어. 그러니까 결국에 까놓고 하는 게 훨씬 더 공정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도핑을 피할 방법은 너무나 많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겉으로는 깨끗한 척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도핑이나 스테로이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딱 봤을 때 이게 훨씬 더 공정하다라는 거를 그냥 직관적으로 느껴요. 왜냐하면 세상에 파라다이스는 없으니까. 근데 이제 한국 사람들이 유독 정의, 선한 영향력 이런 거에 엄청 잘 속아, 한국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이 내추럴이나 이런 파리가 잘 먹히죠. 제 생각은 그래요, 항상. 그래서 정의 도덕보다는 진짜 공정함, 그거를 저는 더 좋아하니까.